네,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다 태워버린 건 뭘까요? 자, 연예인, 방송인 김미아 씨 사진을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, 이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 볼 텐데 최근 야권에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가 늘 있어 왔습니다. 자,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출판 기념회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. 검찰의 수사의 질문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회계 자료를 잔뜩 싸들고,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. 대표님께 면회 신청을 해서 찾아가서 쫙 펼쳤어요. 제 개인 회계 자료,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?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? 우리는 그 자료가 역사입니다. 그래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. 그때 제가 느꼈던 게, 야, 든든하다. 처음으로 제가 민주당의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다라는 것이, 야, 이렇게 든든하구나. 앞에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. 예, 정의원 기부금 의혹을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윤미향 의원이 이해찬 전 대표를 갑자기 언급을 했는데, 우린 다 태웠는데 왜 자료를 다 남겨놨어?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날 막아주는 참 든든한 벽이 있구나, 이렇게 생각했답니다. 자, 상 변호사님, 이게 자료를 다 왜 태웠다, 이 말은 왜 꺼낸 겁니까? 대단히 부적절합니다. 예, 이런 말이 뭐 비공개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고요. 이걸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언급하는 건 더 비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책 내용 자체가 이 정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비위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투명하게 해왔다. 그렇지만 일단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항소심까지 왔을 때 법원 판단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예.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내가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갔더니 이걸 왜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. 이 워딩을 들은 국민들은,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이걸 태우는 게 온당하다라는 게 본인의 인식인가라고 당연히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의 그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거, 이게 본인의 어떤 선거만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부적절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. 손혜원 변호사님,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시민단체나 또 노조 쪽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만 타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하고, 그래서 결국은 민노총이나 등등에서 회계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? 혹시 뭐 어떤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없앴다, 이러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됩니까?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죠.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돕기 위해서 성금을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회계를 가장 투명하게 어디에 썼는지 알려줘야 되고,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하게 썼다면 이게 바로 횡령죄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윤미향 의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이 났잖아요. 예.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. 아니, 이런 자료를 다 불태워 없애야 된다? 이게 말이 됩니까?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죠.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윤미향 의원의 답변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든든하다, 날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,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?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잘 준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예. 덧붙일 건 없지만 예. 정말 이게 심각한 저는 이게 시민단체나 운동권들 도덕 불감증이다, 이래 봅니다. 예, 뭐 이해찬 전 대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언급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, 자, 이해찬 전 대표,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어른이 없다, 선거를 잘 책임지고 끌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걱정이 태산인데, 자, 이해찬 전 대표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.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?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2022년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.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겁니다.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예, 배 소장님, 항상 선거에서는 머리를 들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? 저런 발언들을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하면서 요즘에 최근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200석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죠. 그렇죠. 물론 선거는 뭐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만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? 과유불급이죠. 물론 그게 이제 당 내에서의 응원의 차원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. 예.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더 위기감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중무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중도층, 무당층, 청년층 이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예.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이들을 향한 정책이 뭐냐? 그걸 핵심적으로 내놓을 때 더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인데 윤미향 의원도 무소속이긴 하지 무소속이죠. 예.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야 돼요.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를 끌어들여와서 한 내용 자체가 벽은 벽인데 완벽이 아니고 철벽이 돼버렸거든요. 예. 부정적인 거죠. 이래버리면은 마치 이해찬 전 대표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면서 점입 가경이 돼버리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방금 전에 그 발언도 민주당 내에서는 재해석을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구나. 저렇게 응원을 할 정도면 우리 내년 총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구나. 이렇게 누군가는 그 위기감을 더 재해석해 줬어야 되는 거죠. 이재명 또 대표가 됐든 또는 지금 지도부가 됐든 실제로 우리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. 이런 위기감이 사실은 더 필요한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봐야죠. 예.